영어도 잘하고 프로그래머도 했었고 또 셰프도 했었는데 왜 굳이 방충망업을?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현장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좀 부끄럽게도 24년 2월에 250만 원 매출을 냈고요. 그리고 극성수기 6월 달에 초봉 정도를 했습니다. 이번 7, 8월이 저는 많이 줄었었어요. 사장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성수기만큼은 아니지만 3분의 1 정도. 그때 소형 방충망 엄청 조그만 사이즈 강북구 쪽에 한 50km까지 차를 타고 가서 그때 저는 그냥 그 생각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방충망 대장입니다. 드디어 그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겨울인데도 바쁘게 지낸다는 소리가 있는데 실제로 좀 바쁘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냥 대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죠. 아유, 제 덕분이라니요. 사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걸 주변 사장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너무 운이 좋게도 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이곳까지 잘 온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인사를 나눴는데요. 정식으로 사장님 소개를 한번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에서 방충망을 하고 있는 뚝딱 방충망 현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제가 영상 한번 인터뷰를 요청을 몇 번 드렸었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좀 오래 걸렸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깜냥이 아니어서요. 무슨 소리예요. 네, 그래도 이번 겨울에는 약속한 대로 인터뷰 촬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오늘 뚝딱 방충망 사장님의 스토리는 또 어떨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도 방충망 대장에서 교육을 같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사장님이 교육받은 시기와 또 창업한 시기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충망 대장님께 교육을 받은 시기가 24년 1월이고요. 그리고 방충망 사업을 시작한 게 24년 2월 중순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 받고 나서 한 달 정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바로 또 창업을 하게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은 짧았지만 되게 많은 것을 탄탄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일단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그래도 1년이라는 사계절을 시간을 보내고 대장님께 좀 도움이 되고자 감사하게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네. 이렇게 방충망 업을 배워보겠다 결심을 하기 이전에 사장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IT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이제 셰프를 약 8년 정도 하다가 거기서 제 줄리엣을 발견하고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현장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탐색도 많이 해보고 온라인 매개체나 최대한 많이 접근을 해서 봤는데 딱히 눈에 들어오는 건 없었고, 그러는 와중에 대장님 유튜브가 딱 그 눈에 빛나서 예, 제가 대장님께 연락을 드리게 됐고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뉴질랜드에서 셰프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신가요? 결혼할 예비 신부가 있는데 네. 그 예비 신부를 따라서 왔습니다. 단지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줄리엣이 그러면 한국 분이신 거고? 네, 그렇죠. 외국인은 아닙니다. 애칭이 줄리엣과 로미오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최대한 예쁜 말과 예쁜 단어를 쓰고 싶어서 예, 줄리엣으로 제가 많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8년을 지내셨으면 네. 혹시 영주권도 따신 거 아니에요? 네, 영주권 땄습니다. 그럼 영주권을 따려면 또 영어도 잘해야 되고. 네, 영어 조금 합니다. 근데 굳이 왜 한국 와서 영어도 잘하고 프로그래머도 했었고 또 셰프도 했었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굳이 방충망업을 택하려고 하냐고. 맞아요. 지금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영어에 관련된 일을 해라, 그리고 요리에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해라 라고 정말 많이 얘기했지만 제 삶의 모토는 끝없는 도전이고 그리고 실패 끝에서 얻을 수 있는 제 값진 경험이 있다 라고 해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또 방충망업을 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건설업이라든지 그 안에서 또 카테고리를 쪼개다 보니 제가 쉽게 진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당장에 제가 방충망을 또 하게 된 건 한국에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23년 12월에 귀국을 해서 교육을 받고 방충망을 하기에는 최적의 시기라 생각을 해서 제가 대장님께 연락을 드린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교육을 받으시고 네. 2월 달에 바로 창업을 준비하셔서. 네, 맞습니다. 온라인 유튜브나 집수리라든지 그리고 다른 창호 샷이라든지 이런 직업 탐구를 할 때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고 신중하게 대장님께 연락을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방충망 업계를 제가 선택을 하고 나서 정말 다양한 업체 쪽에 문의를 드렸어요. 대장님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아, 진짜요? 예, 마지막이었는데 역시 그냥 유튜브와 그리고 전화 문의를 상담을 해주실 때 제일 동일하게 유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일단 신뢰가 더 갔던 것 같아요. 저 이전에 다른 곳에 전화했던 거를 지금 알았어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한 겁니다. 방충망 대장을 잘 선택하셨네요. 사실 저를 비롯한 저희 교육받은 사장님들께서 사장님을 부르는 별명 아시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던 바로 그 노원의 왕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노원의 왕이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텐데 그동안 되게 노출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을 계기로 노원의 왕이 이렇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 과연 왜 노원의 왕이지?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방충망 창업 후 매출을 일정 부분 공개가 가능하신가요? 좀 부끄럽게도 24년 2월에 250만 원 매출을 냈고요. 그리고 극성수기 6월 달에 초봉 정도를 그쵸. 했습니다. 초봉이라고 하면 1년치겠죠? 그렇죠. 그 정도는 매출을 냈었다. 네, 그렇죠. 레코드를 한번 했었고, 그러면 방충망 창업을 하고 나서 바로 2월 달에는 2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극성수기인 6월 달에는 연봉 초봉 정도 네. 매출이 있었으면 그 중간이 또 궁금하긴 한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네. 표현이 와 비트코인만큼의 그런 그래프가 네, 맞아요.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진짜로 많은 사장님들 제가 만나 뵙잖아요. 네. 소식도 듣고. 근데 그 중에서 이 성장 속도가 사실 사장님이 제일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개처럼 소처럼 일했습니다. 제가 또 노원의 왕과 비슷한 또 다른 별명 있잖아요. 그쵸? 되게 뭐죠? 칭찬인데 네. 미친놈이라고. 미친놈 몇 명 있거든요. 미친놈 중에 아마도 선두권에 있으신 우리 노원의 왕 사장님이었습니다. 좋은 뜻인 거죠? 엄청나게 좋은 뜻이죠. 네. 그러면 저희 6월 달에 최고를 찍고 네. 그렇죠. 이번 7, 8월이 사장님은 처음 겪었던 7, 8월이지만 제가 겪었던 7, 8월보다는 이번에 되게 장마가 길었거든요. 네. 그리고 문의량이 저는 많이 줄었었어요. 사장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저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수기만큼은 아니지만 저한테 비수기는 12월과 1월입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문의량은 항상 있었고요. 주로 고객님들 연락도 많이 오셨지만 뭐 인테리어 업자라든지 부동산, 이삿짐 센터 이런 데서 연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운이 좋게도 일을 지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매출도 꾸준하게 유지가 됐었나요, 사장님께서는? 유지는 되는 건 아니고 3분의 1 정도로 내려갔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하게도 일거리가 있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네, 사실 사장님께서 네. 방충망 일만 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방충망 일 외적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는지 준비하고 계신지도 교육 받을 때 대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장마철 이후로는 연락이 많이 줄은다고 해서 방충망 극성수기를 제외하고 이후부터 제 또 다른 플랜을 세우고 있었어요. 뭐 학원을 다니거나 다른 외적인 공부를 하거나 근데 그런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장님한테 한번 연락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언제였죠? 제가 대장님께 연락을 네. 드렸던 게 이게 장마철인데도 이렇게 일거리가 많냐. 저는 진짜 너무 의아했고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처음 받는 이제 방충망 첫 시즌이기도 하고 네. 저한테 처음 받는 장마철 시즌인데 불구하고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성수기 때보다 일은 일대로 하고 저녁엔 또 학원을 가야 되고 네. 또 새벽에 일어나서 저 또 외적인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12월이 온 거예요. 네. 여름 가을이 가 있고. 네, 맞아요. 지금 이 인터뷰하면서 생각난 게 딱 그때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뭐 저도 물론 일이 심심찮게 있긴 했지만 사장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깜짝 놀랐어. 과연 미친놈은 어떻게 일을 하길래 이 시기에도 이렇게 일 많이 하지? 진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바쁘지? 그래서 거의 일이 주로 있었고 공부라든지 자기 개발 뭐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다가 뭐 주말에 다 몰아서 일괄적으로 했고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어요. 2월달 250만 원 매출해서 비트코인처럼 매출이 빵 뛰었잖아요. 네. 그때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당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교육하고 나서 되게 막막했어요. 막상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 되게 연습할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네네. 근처 샤시집 가서 방충망 틀을 제작을 했어요. 틀을 제작을 해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등하원 시간에 제가 방충망 틀 제작한 거를 거기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면서 저도 또 반갑게 인사하고 제 명함을 들리면서 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연스럽게 현장 영업이 됐죠.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금고에서 우연찮게 계약이 하나 됐어요. 그때 소형 방충망 엄청 조그만 사이즈 네. 그거 하나를 하려고 한 50km를 강원도 쪽으로 갔나요? 아니요. 제가 이제 양주에 살다 보니까 네. 강북구 쪽에 한 50km까지 차를 타고 가서 방충망을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그냥 그 생각이었어요. 방충망 하나를 하더라도 블로그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요. 네. 전 당장의 가격보다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충망을 다 밀고 자재를 다 정리하고 현장을 정리하고 난 후에는 그 인근 아파트 부동산이나 또는 이제 이삿짐 센터 운행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뛰어가서 제 명함을 드리면서 예쁘게 봐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성수기 때 그리고 장마철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럼 사장님께서는 온라인으로도 마케팅을 정말 잘했었고 내 타겟층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나서 타겟들에게 사장님을 노출을 또 많이 시켰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업종과 밀접한 사장님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잘 다져 넣었기 때문에 그 장마철에도 네, 이 맞아요. 성수기와 장마철에도 네. 사장님께서 일이 그렇게 많으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또 하나 배워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 전략이 있지만 그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키는 걸로.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네.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게 했습니다. 누구나 다 사연이 있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말렸어요. 이 현장 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란듯이 성공해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한 따뜻한 시선을 저는 이제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 원동력의 중심에는 네, 줄리엣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걸 보는 저희 줄리엣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야유회도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가 지금보다 살이 네. 몇 킬로 정도 빠졌을 때예요? 한 10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줄리엣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다행히도 회복도 많이 했고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저희 인터뷰 내용에도 많은 사장님께서 다이어트가 된다, 살이 빠진다 말씀하셨는데 옆에 계신 저희 뚝딱방출만 사장님께서도 살이 엄청 빠져서 현장에 나타나신 거죠. 야유회 때. 저 또한 살이 빠졌었는데 진짜로 걱정될 만큼 안색부터 안 좋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저희 아까 밖에서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줄리엣의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을 것 같은.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럼 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살이 빠졌던 거예요? 정말 일을 많이 했고요.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장님한테 교육을 받았고 마케팅이나 교육을 받았어도 이런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감사하게도 고객님들이 저를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예상을 전혀 하나도 못하다 보니 네. 그런 거에서 거절을 하는 거는 되게 교만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은 건강해져도 몸이 조금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밥도 거의 제때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성수기 때는 한 끼도 못 먹고 다음날 점심쯤에 먹었나? 예,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장마부터 이제 11월 때는 주로 편의점이 저한테는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예. 사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너무나 편하게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네. 창문을 안 여니까 네. 방충망에 신경 좀 덜 쓰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비수기인데 12월 1월 달 지금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수기, 비수기는 있지만 이건 네. 또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비수기 때 일이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성수기에 비해 덜 할 뿐이지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리고 며칠 전에도 뭐 방충망 교체를 의뢰하시거나 또는 현관 접이식 방법문을 또 요청하시거나 네. 그리고 이 촬영하기 앞서 방금도 영등포에서 예, 시공하고 왔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장 영업 외적으로 온라인에서 일이 들어오는 루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